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보니까 2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예요.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금의 12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처럼 안전자산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에 따른 달러 기축통화의 의심,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위험성을 해치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각되지 않을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고란입니다. 법적인 용어는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입니다. 그게 특근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에 가장 먼저 이 법에 이 코인이 등장한 게 그 법의 처음이에요. 그 법에 가상자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기구가 있어요. FATF라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코인 등을 뭐라고 했냐면 버추얼 에셋이라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에셋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가상 자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 영어로 버추얼 했을 때하고 우리나라 가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하고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버추얼은 약간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하면요, 이 가상은 뭔가 허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안 좋은 거. 실체도 없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막 매달리는 막 그런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인 용어는 가상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암호화폐,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 화폐라는 단어보다는 자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알트코인 가운데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화폐의 역할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 비트코인 들고 가서 커피도 못 사 먹는데 그 커피 결제 안 하려고 10분을 기다려? 이런 말들을, 이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을 화폐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금은 대체로 경우에 화폐로 쓰지 않습니다. 자산의 성격으로 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마 금을 화폐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전당포에 가서 금을 맡기거나 아니면 팔고서 이제 화폐로 쓰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금으로서 저는 이제 자산이 성격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붙는 게 가상이냐 암호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제 이 한국말에는 좀 숨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암호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자산들 가운데 그 암호화 체계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건 이제 블록체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약간 더 약간 뭐랄까 더 좁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요. 그냥 이렇게 짧게 부를 때는 그냥 크립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에셋이라는 표현을 더 이제 대중적으로 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크립토라는 표현, 암호라는 표현을 썼을 때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일부 몇몇 이제 알트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가장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로요, 상호관세가 발효된 4월 7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격은 지난해 미국 대선, 지난해 11월 5일이었죠. 이 수준 가격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는 8만 5천 달러 선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수준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과 최근 상관관계가 0.7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사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0.7이라는 건 정말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에 28,200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8,700선, 18,900선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디지털 금 가운데 사실 디지털 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금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디지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위험 자산인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 블랙락도 그런 표현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안전자산이고 어떤 때는 위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위험 자산 성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비슷해진 거고요. 그런데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선방하는 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트럼프가 얼마 전이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자산인 증시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더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자면 약간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실 디지털에 가깝거든요. 금이 아니라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보니까 2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예요. 자산 순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순서를 매겨봤을 때 금이 1등이고요. 비트코인이 한 9등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한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 그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는 약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금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한 12분의 1 수준으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금의 12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처럼 안전자산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게다가 이 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관들이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막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편입을 안 한 기관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 즈음이 아마 진짜 안전자산이구나, 우리나라까지 편입하네? 라고 아마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저는 한국은행이 그 외환보유의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편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금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인 거예요. 자, 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가치가 있어요. 진짜 금 장식으로 쓰는지 뭐 산업용으로 약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쓸 때도 쓰고요. 인류 고래적으로 약간 금을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래적으로 금을 좋아했을 때 가격은 그냥 좀 약간 그냥 미미하게 그냥 움직였습니다. 왜냐, 실물 가치만 있었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뭐 실물 가치가 갑자기 막 30%가 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 투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실물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 투자 가치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금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2004년인가요? 금 ETF가 나오면서 투자 가치가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한 3,200달러 정도 될까요? 거기 중에 실물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뭐 미미해요. 대부분이 다 투자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실물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실물 수요가 뭐 30%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금 가격이 막 30%가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뭐다? 투자 가치 때문입니다. 뭐 투자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투기 세력이 붙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가운데 실물 가치가 없어요. 투자 가치가 극대화된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경우에는 하방을 받쳐주는 실물 가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로만 구성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의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로만 구성돼 있다라는 건 투자가 그만큼 편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경도 약간 있습니다. 실물금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 실물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선물 금값과 영국에서 거래되는 현물 금값이 차이가 나니까 뭐 JP 모건들이 투자은행들이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영국에 있는 금을 실어다가 미국으로 날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디지털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보관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드 월렛을 하면 한 요만한 월렛? 그냥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 저장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 가치로서 극대화된 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 역사 이래에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래봐야 지금 10년 조금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인류 모두가
자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이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와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의 뭐 강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요. 그냥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달러를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 덕분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특히나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축통화주의가 흔들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달러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10분마다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발행되는 속도가 인플레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2140년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발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디플레 화폐가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괜찮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탄생되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상 가장 괜찮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금 같은 경우에도 금광이 갑자기 발견됐다. 그럼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100만 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디플레이 화폐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비트 맥시 분들이 내거는 표가 있어요. 1BTC는 1BTC다. 그러니까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달러만 해도 연준이 초기에 나왔던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1달러의 가치와 지금 1달러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1달러의 가치는 그야말로 거의 먼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비트코인 처음 탄생한 2009년이나 지금이나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위험자산에서 대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뭔가 불확실성, 매크로적인 상황이 이어지니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ETF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4월 들어서 4월 2일 하루만 빼고 계속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결국 ETF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에 따른 달러 기축통화의 의심,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요국 통화를 기준으로 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 DXY 그 지수가요 10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거 달러 믿어도 돼? 메이드 인 USA 자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위험성을 해치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서요. 달러 가치 하락의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이제 비트코인 이른바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